수질오염의 지표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먼저 용존산소량, dissolved oxygen, 물에 용해되어 존재하는 산소량이란 얘기인데요. 자, 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 용존산소량 높아. 생물체가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못 살까? 잘 살 수 있는 수질이 양호한 물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용존산소량은요,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 양을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의 1 단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 생활하수나 다량의 영양염류,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오염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량 들어오게 되면 수질이 나빠지는 거죠. 용존산소량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시냇물에 오염물질이 투척이 되잖아? 투입이 되게 되면 계속 더러운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끗해져요. 이런 걸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호기성 세균 때문이에요. 이런 호기성 세균들이 오염물질을 분해시켜 주는데 이런 호기성 세균들이 호기성, 좋을 호자야. 공기를 좋아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를 좋아해.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산소를 소모하면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밥 먹어야 힘을 내고 일을 하잖아. 호기성 세균도 유기물들 또는 이런 오염물질들을 분해시킬 때 산소를 소모해야만이 힘을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호기성 세균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산소를 많이 소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오염된 물에서는. 자,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게 되면요. 녹조나 적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특히 이 녹조는요, 강에서, 하천에서, 적조는 어디서? 바다에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됐죠? 또 다른 수질오염의 지표가 있습니다. BOD. 조금 전에 했던 얘기와 연결된 부분인데요. 물속에 유기물이나 유기물이 많이 이제 증식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투입되게 되면, 호기성 세균들이 이런 걸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를 소모한다고 그랬지. 그 호기성 세균들이 소모하는 산소의 양을 역시 100만 분의 1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DO하고 BOD는요, 서로 반비례 관계더라.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야. 하지만 깨끗한 물에는 BOD가 낮아. BOD가 높다는 얘기는 물이 많이 오염됐다는 얘기야. 오염된 물에는 DO가 낮아. 그 DO와 BOD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DO가 높은 부분이고 BOD가 낮은 부분이겠죠. A지점 상류를 보게 되면 오염물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야. 근데 여기 공장지대에서 오염물 들어올 수 있죠. 여기 목장에서 오염물 들어올 수 있죠. 과수원에서 오염물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농약 같은 것들, 여기 뭐 축산물들, 동물들의 그 배설물 같은 것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구간에서는요, 점점 물이 오염되니까 DO는 작아지고 BOD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 지점에서 BOD 값이 크게 높아진 것은 목장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C 지역은 목장과 인접해 있잖아. 됐죠?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푸는 문제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3번, 그림 가는 어느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모습을 나는 하천 A, B, C, D, E 지점에서 측정한 용존산소량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골라봅시다. 유기물의 양은 A, B, C로 갈수록 많아진다. 즉 오염물의 양은 A, B, C로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 지금 A에서 B로 가면서 공장에서 폐수 들어올 테고요. 과수원에서 농약 들어올 테고 목장에서 축산물에 가축들의 분뇨가 또 유입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유기물의 양은 A, B, C로 갈수록 당연히 많아지는 게 정상이겠죠. 니은 C는 상수원으로 적합하다. DO가 줄고 있어요. BOD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DO가 낮고 BOD가 높은 물이니까 이거 오염된 물이라는 얘기지. 이거 마실래? 그죠? 상수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기 오염물이 들어오지 않는 여기 A 위에 상수 지역, 그러니까 그 A의 상류 지역 또는 수질이 DO가 높아지고 BOD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수질이 회복되고 있는 이 하류 지역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C는 안 돼요. 디귿, D는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다. 물고기가 무슨 로봇입니까?
여기 DO가 최소잖아. 산소가 제일 적은 물이라고 어떻게 살아? 틀렸지. 정답은 기억이 맞는 얘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어느 지역의 하천과 그 주변을 나타낸 지도가 여기 나와 있고요. 표는 역시 각 지점에 측정한 DO와 BOD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가장 적당한 지점은 A이다. 그래요. 아무런 물이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아무런 오염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기억이 가장 상수원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A, B, C, D, E로 갈수록 하천의 오염도가 점점 심해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DO가 계속 낮아지고 BOD는 자꾸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래요? DO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BOD는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고 있으니까 수질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질이 나빠지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도가 계속 심해지진 않습니다. 디귿, 하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물에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럴 리가요. C점을 봤더니 어이구 BOD가 팍팍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BOD가 12.5까지 막 치솟았어요. 그러다가 C를 지나면서 BOD가 낮아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 하수 처리장에서는요. 배출되는 물에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죠. 않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게 되겠네. 그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B에서 BOD가 증가한 이유는 유원지에서 배출된 하수 때문이겠지요. 유원지가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범위는 여기 유원지가 될 거예요. 그죠? 기억과 리을이 맞는 얘기니까 정답 고르면 2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